영국이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소련은 곧 할 것 같아. 뭔가 조짐이 있어. 핵무기 위력을 또 다 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나라 가졌는데 우리만 못 가지면 안 되지. 우리는 찐따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이제 원자력 법을 만들어가지고 관련 실험 시설, 연구 조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독자 개발에 이제 막 나서기 시작합니다. 식량은 배급하는데. 식량은 배급하면서도 거의 북한이네. 거의 북한이죠. 예. 이제 사람 생각은 비슷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프랑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프랑스가 이제 우리 건드리면 그 순간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가지고 같이 지구 멸망으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헬. 예. 같이 가자 어깨 동무하고. 근데 사실 그 원조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 소련이랑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겠죠. 없죠. 네. 그러면 없으면 그 중에서 제일 우리랑 같이 지옥의 갈 놈을 고른 거예요. 영국이랑 모스크바랑 같이 가자.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의 목표는 모스크바를 날려버리는 거다. 모스크바를 날릴 핵무기만큼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아주 재밌는 어떤 지구상의 나라로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느 나라 어느 역사 이야기로 들어갈지.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프랑스가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네. 좋아해 주시고 댓글 중에 보다 보니까 뭐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질라도 보세요. 아니 뭐 저도 영화 봅니다. 보시죠. 예.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 추억의 영화는 함부로 꺼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요?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뭐 IPTV나 뭐 유튜브나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못 봐주겠어요? 예, 추억이 바스락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맞아요. 참 예. 그 반지의 제왕도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화였잖아요. 그렇습니다. 2001년인가요? 그때 이제 대충 뭐 그쯤이었는데. 예.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어마어마한 뭐 CG에 막 그때 정말 화려했잖아요. 그렇죠. 해리포터랑 양의 산맥이었죠. 보면 판타지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TV에서 하는 걸 한번 살짝 봤는데 물론 이제 TV에서 봐서 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옛날 감동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예, 저희가 발전한 거겠죠. 보면. 뭐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전 영화는 예전 영화고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뭐 지난 시간에 프랑스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세트로 따라 나오는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예, 핵무기 개발. 예, 그렇죠. 영국은 비교적 프랑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영국은 쉬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영국도 만만치 않아요. 자존심의 스크래치 엄청났습니다. 보면. 미국이 영국도 잘 안 해줬어요? 예, 상당히 그래도 프랑스보다는 좀 낫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또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영국 이야기죠. 자, 여긴 또 언제부터 마음먹었어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프랑스보다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한 1920세기 초반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20세기 초반.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핵분열이라는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의 원소가 다른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물리학, 뭐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리학이나 화학 시간에 배우던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등장을 했던 시기인데, 퀴리부인도 등장하시고, 퀴리부인은 좀 더 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됐던 나라는 단연코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이렇게 앞섰어요. 예, 그러니까 지니어스 점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독일의 어떤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연구자들 능력은 탁월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1938년에 이제 독일의 오토 한이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이제 핵 분열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핵이 이렇게 분열을 할 수도 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딱 고정된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분열을 해서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막대한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거는 잘 쓰면 우리가 뭐 전기도 만들고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화약을 터뜨리면 빵 하고 터지는 것도 그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열이나 이런 걸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1930년대 중후반쯤 후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 네. 그 정도에 이 영국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뭔가 이 핵분열, 원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이제 영국이 망할 수도 있다. 향후 전쟁에서 이러한 이제 중차대한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미지와는 달리 영국 지도자들은 좀 그 이공계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그렇습니다. 뭔가 네.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야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던 와중인 1940년 4월 달에 이제 영국 그 전시 내각에 이제 모드위원회라는 이제 모두가 아니고 네. 모드라는 사람이 네. 이제 주축이 된 모드위원회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이 핵분열, 원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이제 이게 공상과학이 있냐? 공부를 좀 해보자. 진짜로 되는 거냐? 네. 그래서 만약 진짜라 그러면 우리 영국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뭘 해야지.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간의 모든 연구 성과, 그다음에 나의 정보, 자기들 판단 이거를 쭉 모아 보니까 일단 결론이 나왔어요. 네. 무기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게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더 겁나는 이야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독일이 이 무기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빨리 뭘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국 이 모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일단 이번 전쟁에서 사용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최소한도 갖고 있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이 갖지 않으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국이 큰 위협에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하냐 도대체. 저도 뭐 여러 위원회 있지만 사실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이 미국 특히 영국 쪽 영미권 위원회들은 작동을 잘해요. 권위도 있고. 그게 결국은 뭐 실제 뭐 결정된 거를 실행하느냐 마느냐인지 그거 아니에요?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네. 이 위원회 영국 같은 경우는 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의식이 투철하세요. 그래요. 예, 많이 구성도 안 하지만 일단 위원회가 모이면 나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예요. 위원회로 들어가면. 그리고 절대 이 뭐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일을 안 맡겨요. 왜요? 철저하게 위원들이 직접 다 써요. 뭐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면 자기들이 토론 논의를 거쳐가지고 치열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보고서는 네. 권위 만땅입니다.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 예. 그리고 그 결론에 무조건 동의해요. 따라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위원회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아요. 뭐 권한이 없다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함부로 소집하지도 않고 한 번 만들어진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은 상당히 이제 파워풀한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어찌됐든 이 모드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개발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전쟁 중에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없는 살림에 이제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짜고짜 미국한테 야 돈 좀 줘. 라고 하면은 미국이 안 도와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슬쩍 정보를 흘려줍니다. 1941년 8월에 이 모드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미국에 전달해줘요. 어마어마한 가능성. 이 뭔가 가능성이 있고 네. 독일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 영국은 일단 이걸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미국이 보니까 그렇잖아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국 너희가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우리랑 미국이 같이 하자. 그래서 미국이 영국한테 우리 같이 하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같이 하자. 그럼 잘 됐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영국이 거부합니다. 영국이요? 예, 영국이 거부해요. 왜요? 그냥 니들 알고 있으라고. 개발은 우리 혼자 할 거야. 왜 알려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상실할까봐 영국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미국은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는데 정도 수준이었는데 비해서 영국은 실제로 이제 뭔가를 막 연구를 하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앞서 나갔는데 이 상태에서 같이 하면 미국한테 우리가 했던 거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려를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지나고 나서 쭉 보니까 독일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의외로
아 그래요? 예. 핵무기에 대해서? 예. 왜냐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핵무기까지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오히려 제일 급해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은 당시에 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튜브 엘로이, 뭐 합금 튜브라고 번역되겠죠. 네. 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다수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 영국이 원래 그 글로벌한 나라다 보니까 많은 나라 과학자들이 와 있었겠죠. 특히나 전쟁 때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영국 국적자들만 가지고 한다. 영국 사람들만 가지고 한다. 외국인들은 뺀다. 혹시 모를 일들. 예, 혹시 모르니까 이제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쉬운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핵심 기술을 알고 있거나. 뭐 예, 저 친구 똘똘한데 그 동안에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정말 다 영국 사람 다 됐는데 쟤 빼고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요청하는 몇몇 사람들은 좀 껴주세요. 왜? 속도전인데 네.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외를 인정받아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클라우스 폭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소련의 스파이였죠. 클라우스 폭스라는 연구자가 있었는데 예. 알고 보니 소련 스파이예요. 소련 스파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계속 유지했었으면 아마 소련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글쎄요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소련은 그럼 이 사람 덕분에 빨대를 딱 꽂아놓고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스 폭스는 그 이후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영국에 도움을 좀 주기도 한 면도 있어요. 도움을 준 면도 있고 또 소련에도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한 존재가 이제 클라우스 폭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영국에는 이제 이 독일의 위협에 밀려서 도망온 많은 이제 유태인 과학자들이나 프랑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연구를 못했군요, 영국에선. 그래서 일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잘 안 되던 상황이었고 네. 이 와중에 이제 퀴리 집안이 이제 원래 유명한 또 이 과학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퀴리 부인의 이제 자녀들 정도 되면 이제 실제로 뭔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학적 원리 아니고. 자녀들도 다 이쪽으로 공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퀴리 집안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벨상 수상자가 줄줄이 나오죠. 딸도 노벨상 수상자, 사위도 수상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수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중성자들을 이제 속도를 좀 낮추는 감속제로 중수를 쓰고 또는 아니면 흑연을 쓰던 이런 방안을 쓰면 뭔가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전이 빵 터지니까 네. 이제 파리가 이제 점령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 퀴리 집안에서 연구하고 있던 이 중수 그 다음에 관련 연구자들을 다 이 영국으로 일단 대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이제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네. 내가 잘 계산해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든지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기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논의를 계속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독일 공군 공습이 계속되니까 네. 안전하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정부와 뭐 제휴 관계는 있었지만 네. 이 퀴리 집안이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연구했던 요 데이터들은 이제 이 공습받는 상태에서 제대로 이렇게 케어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네. 안전한 캐나다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프랑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이제 월성에 보면 네. 이제 중수로. 네네네. 다른 거는 다 경수로인데 월성에만 중수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캐나다산이에요. 네. 그 캐나다가 중수로를 이제 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캐나다에 이제 뭐 그 질이 좀 안 좋은 우라늄이 많아서 그걸 쓰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퀴리 집안에서 넘어가는 정보가 캐나다 과학자들 사이에 통용이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중수호를 위주로 연구 개발이 시작된 이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국이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이 안 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혼자라도 해야겠죠. 혼자라도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쇼미더머니 하는 나라니까 돈으로 예, 그리고 사람을 막 갈아 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941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랑 정보 교류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1942년 10월쯤 되니까
전체 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공정 중에 한 90%를 미국 혼자 다 해치웠어요. 막 믹서기로 갈아 넣어서 사람을 막 갈아놓고 돈을 막 퍼부어 놓으니까 네네. 예, 막 쭉쭉 진도가 나가는 거죠. 역시 돈이네. 역시 돈이죠. 돈과 사람인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뭔가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도 안 해. 자기들끼리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보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똑똑 노크를 합니다.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갔는지나 좀 알려주세요. 네. 막 그랬더니 미국이 안 알려줍니다. 니네도 우리 안 껴줬잖아. 너희들한테 뭔가 스파이들이 많은 것 같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제공을 이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처칠 수상한테까지 가요. 이 미국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 좀 해볼게. 내가 좀 얘기해볼게. 네. 이 처칠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하고는 이제 인간적으로 상당히 이제 친밀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처칠 수상을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노력해서 안 된다고 딱 결론을 내려놨는데 저 처칠이 자꾸 이 대통령을 쑤셔가지고 빨대 꽂는다 이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처칠이 어쨌거나 나서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독일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끼리 뭐 숨기고 이럴 때냐 이럴 때냐 지금. 전 세계 다 망한다. 예, 그래서 이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렇죠. 그러려면 정부 다 내놓고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죠 뭐. 그래서 1943년 이제 8월 달에 네. 비밀 핵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 예, 핵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네. 이제 자유로운 정보 교환.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물, 결국 핵무기죠. 네. 핵무기는 서로한테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당연히 그래야지. 서로한테 사용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양국 동의 없이 다른 국가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 말고 무기로 사용하는 거 안 된다. 어쨌든 두 나라가 같이 서로 합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동의 없이 타국과 정보 교류 안 된다. 뭐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미국이 영국의 연구 및 산업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영국 면을 좀 세워준 거죠.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영국이 이제 그래도 자 그래 이런 협정에 따라서 내놓게 라고 해서 탈탈 터는 거 그냥 생색내기로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공동 연구 및 생산에 합의를 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40명의 이제 영국 과학자들이 이제 맨하탄 계획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뭐 처칠이 어쨌든 능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처칠하고 이제 루즈벨트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감에 쌓인 이 처칠이 대영 제국 체면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미국으로 막 달려가죠. 미국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바지가랑이를 잡고 살려주세요 막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주무시죠라고 해서 이제 처칠이 잠자리에 이제 들었는데 처칠은 이제 밤에 잠이 이제 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밤에 이제 샤워를 이제 하려고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문 열었어요? 네,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을 텐데, 오히려 처칠이 그 순간에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 당신에게 이렇게 가리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인간적으로 최소한 뒤통수는 안 맞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40명의 영국 과학자들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고,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프랑스에 제가 말씀드릴 때처럼 이제 변방에서 도는 게 아니고, 이제 탑티어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핵심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사항들을 이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요? 그 와중에 이제 이 클라우스 폭스도 이제 같이 껴서 있는 거죠. 러시아? 예, 소련 스파이로 있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는 성공을 해서 이제 일본에 두 발이 떨어져서 2차 세계전을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미국 한 나라. 미국 한 나라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뭐 한 3분의 2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영국은 근데 이제 당장 핵무기에 신경을 쓰긴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엄청난 전비를 썼고. 뭐 수습할 게 많겠죠. 수습할 게 많죠. 그러니까 영국 런던 올림픽이 1948년에 했었는데 전쟁은 45년에 끝났잖아요. 48년까지 영국은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났는데
그 그때까지 이제 식량 배급을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한테. 오히려 전쟁에 진 이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는데 네. 상황이 많이 어려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군축을 단행하는 거죠. 수백만 군대 다 이제 소집해서 가는 거고. 예, 하지만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여전히 세계 3대 강국의 지위는 이제 유지를 이제 하고 있었고. 미국, 소련, 영국. 예. 네. 근데 이제 이때 영국한테 제일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영국의 힘이 이제 인도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이 체면이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도 독립 한다고 나서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어쨌거나 이 백인 지배를 깼잖아요. 2차 세계대전 초반에 태평양 전쟁에서. 네. 그러면서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를 대표되는 이제 유럽이 백인들의 체면이 확 깎이고 각 민족주의로 확산되면서 독립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영국은 이게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힘이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는 없고. 근데 소련을 보니까 잘못하면은 유럽 대륙을 다 집어 삼킬 것 같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을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이제 짜증이 나니까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소련이 밀고 내려오면은 누가 막아야 되지? 우리가 막아야지. 네. 그리고 이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 핵무기. 네. 그래서 영국이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소련은 곧 할 것 같아. 뭔가 조짐이 있어. 핵무기 위력을 또 다 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나라 가졌는데 우리만 못 가지면 안 되지. 우리는 찐따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해야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이제 원자력 법을 만들어가지고 관련 실험시설, 연구 조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독자 개발에 이제 막 나서기 시작합니다. 식량은 배급하는데. 식량은 배급하면서도 거의 북한이네. 거의 북한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놓고 막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미국한테 달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죠. 미국이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같이 그렇게 연구했는데 1946년 8월에 미국 의회가 이제 맥마흔 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법인데 뭐냐면은 이 핵물질과 핵무기와 관련된 물질,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은 프랑스뿐만 아니고 영국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전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겠지라고 했는데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니들 개발한 거 우리 몫이 있잖아. 우리 협정도 했고. 그리고 협정도 있고 같이 했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딱 고개를 돌리는 거죠. 쌩까는 거죠 보면. 그리고 아마 생각보다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실제 눈으로 보고 나서는 더 그랬을 수 있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 제일 결정적인 원인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1945년에 이제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처칠이 이제 45년 이후에 선거에서 노동당한테 패배해가지고 이제 물러납니다.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와 처칠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최고 지도자들의 인간관계가 이제 붕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에 의한 정보 노출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영국 얘네들 정보 관리 너무 못해.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 포섭된 이제 영국 스파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발적인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최고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데 나온 영국 학류층에 이제 소련 스파이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영국 롤스로이스사나 이런 데서 개발했던 세계 최초의 쓸만한 제트 엔진 이런 게 소련이 그냥 제공해줬어요. 영국이. 그래서 이제 미그 15 이런 전투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련이 갑자기 이제 막 도약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켜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쟤네들 뭐지? 쟤네들 주면 골치 아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맥마흔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1947년에 당시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무조건 간다. 미국이 안 도와줘도 미국이 안 도와주던 우리는 간다 무조건.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애틀리 수상 밑에 있던 베빈 이제 외무상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비용,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당장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면 대영 제국은 이제 없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또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요. 첫째, 강대국 영향력을 하려면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소련의 저의 무시무시한 탱크 부대를 재래식 전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옆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합리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하느냐? 네. 호주를 끌어들입니다. 호주? 최근에 이제 호주랑 영국이랑 또 뭐 핵잠수함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네네. 예. 오커스 뭐 이런 거. 그렇죠. 영향방이니까 같은 영향방이니까 호주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왜 호주를 끌어들이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핵무기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핵무기 개발하면 뭐 우라늄 일단 기본이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에는 우라늄이 없어요. 아, 호주에 있어요? 호주에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호주 끌어들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 하는 걸 보니까 터뜨려야 돼. 아, 핵실험? 예, 사막 같은 데가 있어야 돼. 아, 호주에 넓게 있으니까. 호주 넓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파트너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보면. 호주에서도 핵실험 해요? 핵실험 했었어요. 아,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대충 이제 형태는 갖춰놨는데 이제 정보를 이제 필요로 한 거죠. 기술 정보. 그래서 맨하탄 계획에 참여했던 영국 사람들 몽땅 다 들어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쫙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소련 스파이였던 이제 클라우스 폭스도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스 폭스는 참 이제 오래 한다 이 사람. 예,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스 폭스는 이 영국이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제 농축, 핵물질 농축, 그 다음에 폭약 렌즈. 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게 우라늄을 이렇게 뭉쳐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알아서 터지는 게 아니고 주변을 이렇게 당구공 형태로 동그랗게 이렇게 우라늄을 만들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만들면 주변을 이제 폭약으로 둘러싸요. 구 모양으로 감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딱 하면 한꺼번에 이게 기폭을 시키는 거죠. 그럼 기폭을 시키면 꽉 눌러지면서 핵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려면 이제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서 그 에너지가 한 점으로 딱 모이는 폭약 렌즈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아, 그래서 렌즈군요.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도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이 클라우스 폭스예요. 보면은 진짜 핵심이네.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스 폭스가 자기가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갖고 나와가지고 영국한테 다 이제 당연히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친구 정말 1등 공신이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거를 자기가 아는 걸 영국에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국이 이런 식으로 핵 개발 진도를 나가고 있다는 거를 소련에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이제 존재죠. 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이런 정보를 다 토대로 해서 1947년서부터 이제 우라늄 이제 농축 및 재처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들이 미국이 간 길을 다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5년 후인 1952년에 세계 세 번째로 이제 핵실험을 성공하는데 이게 호주에 있는 몬테벨로라는 섬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핵실험은 영국에서 본토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호주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네네. 그래서 52년에 처음에 이제 핵무기 개발을 하고 57년에는 미국을 따라서 이제 수소폭탄 개발에도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실상부한 이제 독자적인 핵 전력을 갖추기로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57년에 수소폭탄까지 다 터뜨리는 걸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뭐 다 가지게 됐어요. 다 가졌는데 계속 혼자 솔로로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또 옆에 보니까 또 프랑스도 지금 혼자 한다 그러는데 둘이 짝짝꿍 되면 저것도 또 골치 아픈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자, 영국이랑 뭘 해야죠. 화해하자. 그래서 1958년에 미국, 영국 상호 핵무기 개발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정말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같이 가요. 그래서 미국이 제안을 하죠. 너희들 호주까지 가서 일일이 실험하려면 힘들잖아. 우리 핵실험 자주 하는데 니들 것도 와서 같이 터뜨려. 아니 미국은 어디서 그렇게 핵실험을 그 사막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처음에는 네바다주에서 그냥 이제 지상에서 빵빵 터뜨렸죠. 이제 그래서 막 버섯구름 팍 피어오르고 그다음에 버섯구름 피어오른다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떨 때는 군인들도 행진시키고. 이거 오염 심각하지 않아요? 몰랐죠 처음에는. 와.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많아요. 이제 핵포탄이라고 그러죠. 폭탄 말고. 네. 이제 155mm 그보다 더 큰 거죠. 8인치 자주포 정도 되는 데다가 빵 쏩니다. 그러면 이제 포탄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데서 갑자기 이제 흑백 칼라도 있어요. 빵 하고 이제 터집니다. 원자탄이 터지고 나면 버섯구름이 쫙 피어오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던 군인들이 좀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터진 데 얼마 안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핵무기라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여차하면. 무기 중에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 정도였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막 사람들 뭐 기형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던 거죠.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을 많이 했고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간 거죠. 지하 핵실험. 지하 핵실험. 예, 지하 핵실험은 지상보다는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1991년까지
이제 영국은 미국 그 핵실험장에서 45번의 핵실험을 합니다. 45번이나요? 예.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는 한 1000번 이상 터뜨렸을 거예요. 뭐 수중도 많이 했죠. 수중은 몇 번 안 했어요. 수중 몇 번 수중은 몇 번 안 했고 주로 이제 지하에서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핵실험을 자주 하느냐? 네.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핵무기라는 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핵실험의 실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핵무기가 제대로 잘 터지고 있나? 뭐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라늄 농축은 그냥 놔두면 계속 가요. 근데 폴루토늄 같은 경우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계속 이게 잠깐 불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창고에 그대로 모셔놨다가 1년 지나서 5년 후에 터뜨려봤어. 7년 후에 터뜨려봤어. 그러니까 이게 위력이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핵무기가 이만큼 큽니다. 거의 집채만한 사이즈였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작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데 이게 잘 터질까? 터뜨려 봐야죠. 뭐 형태 변형이든 뭐 이런 유통기한이든 이런 거 등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 뒤를 따라가지고 폭격기에다가 큰 핵무기를 이제 탑재를 하려고 그래서 그 큰 폭탄에 맞는 이제 폭격기를 만들어요. 별도의 폭격기를 만들어가지고 1956년에 만들어서 이제 핵폭탄을 이제 투하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1962년부터는 이제 미사일 이제 개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블루스틸이라든지 뭐 스카이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핵무기를 이제 실험을 이제 합니다 보면.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국이 이왕 이렇게 협력되는 거 같이 쓰자. 무기를? 예. 아 그래요? 예. 진정한 동맹국이 이제 미국, 영국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필요할 때는 그냥 같이 쓰자. 예. 그래서 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볼 때, 자, 우리가 폭격기 뭐 만든다고 만들어 봐야 몇 대 못 만들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누구인지. 그러니까 뭐 소련이 먼저 공격을 해버리면 이걸 지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미국식으로 이제 땅에다가 이제 사일로를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여기서 미사일을 쏜다. 좋긴 한데 영국 땅 조그만데 소련에서 핵미사일 몇 번 날라오면 다 끝장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곤란하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그러면 핵잠수함에다가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SLBM.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SLBM을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잠수함은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는데 야 거기 미사일까지 만들어야 돼? 그냥 미국 거 쓰자. 그냥 미국 거 쓰자. 미국이 우리 거 갖다 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63년에 이제 미국이 당시 처음으로 실용화한 이제 폴라리스 이제 북극성이죠. 폴라리스 미사일을 이제 도입하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보면. 그래서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미국이 다 가져갈래 세트로? 그랬더니 아니 미사일만 줘. 탄두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미사일 본체는 미제. 그다음에 그 위에 실려 있는 이제 탄두는 이제 영국제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영국이 탄두만 이제 가지고 오겠다라고 탄두는 자기 거 쓰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또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프랑스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유럽에서 정말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터져서 소련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미국이 정말로 이 핵무기를 써서라도 막아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100% 믿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미국이 몰려오는 수천 대 독일 뭐 바르샤바 조약군 탱크 위에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렸어요. 전술 핵무기죠. 전략 핵무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 봐라 그러고 ICBM을 쏴가지고 미국 본토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독자적인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자 우리가 소련이랑 혼자 맞선다고 생각을 하면 맞설 수 있을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제 사람 생각은 비슷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프랑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프랑스요? 예. 뭐 어떻게? 프랑스가 이제 우리 건드리면 그 순간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어가지고 같이 지구 멸망으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같이 가자 어깨 동무하고. 근데 사실 그 원조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 소련이랑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겠죠. 없죠. 그러면 없으면 그 중에서 제일 우리랑 같이 지옥의 갈름을 고른 거예요. 영국이랑 모스크바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영국은 이제 모스크바 크라이테리아라고 해가지고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의 목표는 모스크바를 날려버리는 거다. 모스크바를 날릴 핵무기만큼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소련도 모스크바가 원체 중요한 곳이니까 이 다종다양한 이제 그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웬만큼 쏟아부어가지고는 저거 돌파하기 쉽지 않다라는 1960년대 7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방어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번 핵무기를 터뜨려가지고 하나씩 붕괴 터뜨리면서 이제 날려버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국은 이제 그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돌파하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소련의 모스크바 방어망을 속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영국은 전략이 핵전쟁이 벌어지면 모스크바와 함께 우리는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이 소련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돌파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핵탄두가 쭉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보통 3개, 4개씩 떨어지고 5개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속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똑같이 보이게. 그 다음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냥 떨어지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이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창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방패는 됐고 쏘면 터지니까. 그건 다 못 막고. 다 못 막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탄두는 계속 이제 영국제 메이드 인 UK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쯤 돼서 이제 폴라리스 미사일이 이제 날아가서 퇴역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트라이던트 미사일로 미국이 교체할 때 같이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미사일 본체는 미제, 탄두는 영국제.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 미국과 같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소련을 견제하는데 많은 이제 노력을 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벵가드급 잠수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벵가드급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에 보통 보면은 이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16기가 있을 거예요. 꽤 크네 그러면. 엄청 크죠. 근데 핵미사일 16기면 16개 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다탄두거든요. 그럼 엄청 탄두가 크겠군요. 그 안에 이렇게 몇 개가 같이 있으니까 미사일 하나 딱 쏘면은 거기서 탄두가 뭐 3개, 7개, 뭐 여러 개 사이즈별로.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많이 쏘면은 뭐 한 5개씩만 잡아도 80발이잖아요. 핵탄두 80개인데 그 80개가 우리 이제 뭐 전투 현장에서 쓰는 이제 적군이 몰려옵니다. 뭐 이렇게 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한 발 떨어지면 뭐 서울로 따지면 강북 하나 날아가고 뭐 이 정도 사이즈니까 80발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도시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 도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벵가드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는 이제 드레드노트급으로 이제 다시 또 교체하는 사업을 2030년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영국이 고민이 많아요. 뭐 어떤 고민이요? 일단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동안에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썼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60년 이상 된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그 원자력 잠수함 퇴역한 잠수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잠수함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퇴역 잠수함을? 예. 왜? 돈이 없으니까. 고철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밖에 거는 고철로 판다 치더라도 가운데 원자로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폐로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려면 이 폐 원자력 잠수함을 처리를 하려면 원자로 부분을 어떻게든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들고 땅도 많이 필요하고. 영국이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성 사진에 보면은 영국 그 노후 퇴역한 원자력 잠수함이 영국 그 군항에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것도 별로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라서 나서긴 했는데 이제 쉽지 않고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이 영국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그 원자력 잠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설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다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 있어요. 잠수함이? 그렇죠.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된 설비나 이런 것들이 주로 소련을 견제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가급적 북쪽에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이 영국의 핵잠수함 전력이 대부분이 다 가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자꾸 독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고민이군요. 그것도 고민인 거죠. 진짜로 독립을 하면 어떻게 하지? 뭐 몇 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계속 쓸게라고 할 수 있지만 뛰어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뭐 경제력도 높고 뭐 여전히 힘이 쌩쌩하면 이런 고민은 안 하죠. 근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위풍당당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좋지만 네. 그거와 더불어서 호위 함대 다 털어보면 몇 척인 줄 아세요? 모르죠.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군함, 네. 항공모함을 뺀 나머지 군함 다 털어보면 19척? 23척? 뭐 이 정도 내외예요 보면. 영국이 그 해군 강력한 그 나라가 로얄 네이비라고 하는 나라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살림을 지금 그래도 이 막 쥐어 짜가지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항모 전단도 만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보면 밑에가 이제 뻥 뚫려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겉보기는 좋은데 그렇습니다. 기둥 그러니까 받침이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 쭉 나가잖아요. 그럼 항공모함 나가는데 이제 호위함 대가 따라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항모함 한 척 나갈 때 호위함 나가고 나면 없어요 전력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도 퀸 엘리자베스호가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부산 이제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때도 뭐 연합 함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덴마크도 오고 했던 이유가 네. 영국 혼자서는 그거를 제대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근데 겉보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원자력 잠수함, 핵탄두 이런 건데 여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영국의 핵무기 개발부터 지금 운용까지도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럽죠. 야, 그냥 미사일도 줘. 부럽긴 하지만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냥 핵무기 하나 있냐 없냐 이거 간단하게만 생각할 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현대화하는데 1조 달러 이상의 돈이 지금 소요되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천조, 거의 뭐 뻑하면 천조예요. 네. 정말 큰 고민입니다. 네. 자, 영국의 핵무기 개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지금 현재 운용의 여러 어려움들까지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이런 건 아마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색으로도 잘 안 나올 겁니다. 보통의 정보력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즐거운 영국 여행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